밤이 깊어지고 최은영은 원장실에 홀로 남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낡은 서류 한 장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송하영 입양동의서. 서류 끝에는 송말순의 서명과 도장이 또렷했습니다. 최은영은 서류를 꺼내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이 서류 한 장 때문에 지옥에서 살았어. 최은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속눈썹 끝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 밤 울었고 매일 아침 왜 나를 버렸는지 물었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 최은영은 서류를 가슴에 꽉 안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실 안은 어두웠고 창밖에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최은영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버린 것처럼 이제 당신도 외로움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이제부터 내 차례야.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거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경기도 외곽, 낙엽이 쌓인 언덕 너머로 낡은 요양원 건물이 보입니다. 은빛마을이라는 간판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페인트는 벗겨지고 글씨는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창문 틈새로 쌩쌩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곡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건물 주변엔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노란 잎사귀들이 바람에 날려 마당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송말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5살, 허리는 굽고 손등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요양원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 하루하루가 그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 오면 밥을 먹고 낮에는 복도를 천천히 걷다가 저녁이면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삶이었습니다. 방 안은 늘 조용했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송말순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친척도 가까운 친구도 없었죠. 명절이 되면 다른 노인들은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송말순의 방문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가끔 어르신,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송말순은 그저 웃으며 괜찮아요. 익숙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고독과 후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일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기억조차 흐릿해져 가고 있었죠.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그 시절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송말순의 손은 무의식 중에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은 색이 바래서 노랗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송말순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엔 아주 작은 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고 작은 손은 공중에 가만히 떠 있었죠. 아기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송말순은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송말순은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하영이는 잘 지내겠지.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오랜만이었습니다. 송말순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하영이. 그 이름은 송말순이 평생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이름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때는 너무 어렸습니다. 21살의 나이에 결혼했고 남편은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일삼았습니다. 밤마다 집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고 송말순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그 시절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벌어온 돈을 술값으로 다 쓰고 송말수는 품팔이를 해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장작을 패고 밭일을 도왔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자주 아팠지만 그래도 아기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아기는 자주 울었고 송말수는 젖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매일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끔 이웃 아주머니가 쌀 한 대를 건네주면 송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은 또다시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박차고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아기는 그날따라 유난히 많이 울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걸까요? 아니면 아빠의 목소리가 무서웠던 걸까요? 남편은 아기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자식이 맨날 울어대니 미치겠네. 당장 어디 갖다 버려. 이 집안에 입만 하나 더 늘었으니 밥은 누가 먹여 살려. 송말수는 떨리는 몸으로 아기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차갑게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송말수는 걸었고 또 걸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송말순의 품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송말순은 아기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도착한 곳은 어느 고아원 앞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고 송말수는 그 안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작은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송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가 없어. 여기서는 밥을 굶지 않을 거야. 따뜻한 곳에서 자랄 수 있을 거야. 송말수는 울먹이며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송말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말수는 아기의 손을 한 번 더 만지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송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다시 아기를 안고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송말수는 단 한 번도 그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송말순 자신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말수는 홀로 남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갔지만 결국 몸이 쇠약해져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송말순의 기억도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이제는 며칠 전 일도 가끔 잊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먹은 밥 반찬이 무엇이었는지, 어제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의 기억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걸었던 그 어두운 길, 차가운 바람, 아기의 따뜻한 숨결,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날 요양원엔 새 원장이 부임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침부터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 원장님, 아직 젊으신데 되게 차가워 보이던데요. 말도 마세요. 아까 회의 때 표정 한번 안 바뀌시더라고요. 무섭던데. 그래도 일 처리는 확실하시대요. 꼼꼼하고 철저하시다던데. 간호사들은 복도 구석에 모여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 원장의 이름은 최은영, 나이는 45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송말수는 복도를 걷다가 멀리서 새 원장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똑바로 선 자세로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손짓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송말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아는 사람 같은데 어디서 봤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송말수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다시 침대에 앉아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고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송말수는 사진 속 아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 원장 최은영이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요양원 전체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간호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은영은 회의실 앞쪽에 서서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최은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요양원을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최은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해졌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분들의 남은 시간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근무 태도, 환자 관리, 약물 투여,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할 겁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최은영은 그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갑지만 말투는 침착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건 결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결과를 볼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은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완전 냉혈한이야, 냉혈한. 그래도 말은 맞는 말 하시잖아. 우리가 좀 느슨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긴 한데. 뭔가 무섭지 않아? 눈빛이 정말. 며칠 후 최은영은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근무 기록을 살피고 환자 관리 내역을 점검하고 약물 투여 기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바로 지적했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불만이 많았지만 점차 최은영의 방식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의 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최은영은 병실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각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침대 시트는 깨끗한지, 약은 제때 복용했는지,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최은영의 손에는 두꺼운 점검표가 들려 있었고 펜으로 빠르게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송말순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최은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패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최은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송말순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송말순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송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송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최은영은 송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최은영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로 부임한 원장 최은영입니다. 송말순 어르신, 반갑습니다.
최은영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송말수는 최은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최은영, 최은영. 송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최은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는 사이인데요.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고요? 최은영은 송말순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침대 옆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감추기 위해 차트를 꽉 쥐었습니다. 송말순은 여전히 최은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눈이 참 예쁘시네요. 누구 닮으셨을까? 그 말에 최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트를 보던 시선이 송말순에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은영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6살 때였습니다. 겨울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문 앞에서 최은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하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최은영을 안아들었고 따뜻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최은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밤 최은영은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최은영은 그때부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송하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최은영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최은영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 아픔을 삼키는 법, 혼자서도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장님? 송말순의 목소리가 최은영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최은영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생각에 잠겼네요. 어르신,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최은영은 차트를 내려놓고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송말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은 더 짙어졌고 방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복도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만이야. 그 사람을. 최은영의 눈빛에는 오래된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은영은 원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송말순의 입원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그 기록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이, 병력, 가족관계,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란에는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무. 최은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웃기는 소리. 당신이 버린 딸이 바로 여기 있는데. 최은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서류 제목에는 입양동의서라고 적혀 있었고 가장 아래에는 송말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그 서명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송하영, 이 이름으로 당신은 날 버렸어. 그리고 나는 40년 동안 이 서류 한 장 때문에 지옥에서 살았어. 최은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최은영은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차례야. 최은영이 원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은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약물 관리는 철저해졌고 환자들의 식단도 개선되었으며 청결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최은영의 엄격함에 불평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최은영은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환자들을 위한 결정이라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유독 송말순에게만 차가웠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따뜻함이라도 보였지만 송말순에게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병실 점검을 할 때도 송말순의 방은 가장 마지막에 들렀고 머무는 시간도 가장 짧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간호사 윤미가 송말순의 방에 아침 식사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식판을 놓으며 윤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저녁 식사 안 하셨어요? 왜 그대로 있죠? 송말순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어제는 배가 안 고팠어. 윤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송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밥을 안 드시면 안 돼요. 건강 챙기셔야죠. 괜찮아.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송말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윤미는 식판을 내려놓고 송말순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체온은 정상이었지만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윤미는 곧바로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최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윤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은영은 서류를 보고 있었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원장님, 송말순 어르신이 어제 저녁도 안 드시고 오늘 아침도 손도 안 대세요. 얼굴색도 안 좋고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최은영은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안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최은영은 서류를 덮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윤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가기 전 윤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어르신 정말 외로워 보이세요. 가족도 없으시고. 최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잊고 산 죄의 대가죠. 윤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원장실을 나온 윤미는 복도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 왜 저 어르신한테만 그렇게 차가우실까? 그날 오후 최은영은 송말순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최은영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손에는 송말순의 의료 차트가 들려 있었지만 최은영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내용을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자 송말순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판은 그대로였고 밥은 식어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문을 닫고 천천히 송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식사를 안 하셨다면서요? 송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은영을 보는 송말순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아, 원장님. 배가 안 고파서. 몸이 안 좋으면 더 드셔야죠. 약도 제때 드셔야 하고요. 최은영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송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은영은 식판을 들고 송말순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원장님, 나 좀 그냥 놔둬주세요. 송말순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최은영은 송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최은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눌렀습니다. 제가 원장이니까 환자분 건강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드세요. 최은영은 숟가락을 송말순의 손에 쥐어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최은영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멀리서 다른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최은영은 원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최은영은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숨겨둔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송하영 입양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고 서류 가장자리에는 송말순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그 서명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이 서류 한 장 때문에 지옥에서 살았어. 매일 밤 울었고 매일 아침 왜 나를 버렸는지 물었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 최은영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원장실 안은 어두웠고 창밖에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은영은 의도적으로 송말순의 약 시간을 늦췄습니다. 간호사들이 약을 나눠줄 때 최은영은 슬쩍 송말순의 약봉지를 뒤로 밀어뒀습니다. 그리고 식사 배달 시간도 일부러 늦게 조정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정시에 식사를 받았지만 송말순의 식판은 항상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윤미는 그런 상황을 눈치챘지만 원장에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동료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원장님이 송 어르신한테만 유독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 나도 느꼈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감정? 설마 그럴 리가. 처음 보는 사이인데. 하지만 윤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은영은 송말순에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하게. 최은영은 그것이 자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은영은 다시 원장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입양동의서를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서류 끝에는 송말순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도장 하나로 날 버렸어. 그리고 나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 최은영의 속눈썹 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최은영은 꾹 참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은영의 가슴 한쪽에는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최은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최은영이 원장으로 부임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요양원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사회봉사 실습생으로 온 김도윤, 43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환자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첫날부터 도윤은 요양원 곳곳을 둘러보며 환자들과 인사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간호사 윤미는 도윤을 요양원 이곳저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미가 말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대부분 가족이 자주 안 오세요. 그래서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말동무가 되어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도와드릴게요. 윤미는 도윤을 송말순의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송말순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뵐 거예요. 송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을 보는 송말순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분이 이런 곳까지 오셨네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를게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로 도윤은 거의 매일 송말순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함께 바깥 풍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송말순은 도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으니까요. 도윤 씨,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참 힘들게 살았어요. 돈도 없고 남편도 술만 마시고 그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도윤은 송말순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어르신, 이렇게 잘 견디고 살아오셨잖아요. 송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도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산 일이. 도윤은 송말순의 말을 기다렸지만 송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은영은 복도를 지나다가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송말순의 병실에서 나오는 길이었고 손에는 빈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도윤을 보며 멈춰섰습니다. 새로 오신 실습생이시죠?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원장님. 김도윤입니다. 최은영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순간 최은영의 시선이 도윤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낡은 가죽 팔찌가 손목에 매여 있었습니다. 팔찌는 색이 발에 있었고 끈은 여러 번 묶어서 풀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그 팔찌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팔찌,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도윤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어렸을 때부터 차고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최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팔찌는 최은영이 고아원에서 살 때 함께 지냈던 오빠 같은 친구가 차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그 팔찌일지도 몰랐습니다. 최은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성심원이라는 고아원 아세요? 그 말에 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눈으로 최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 거기서 자랐는데. 최은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장님도 혹시?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서요. 최은영은 차갑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성심원 출신이라면 그때 그 아이가 맞을까요? 최은영이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형처럼 따랐던 그 아이가 맞을까요? 그날 밤 최은영은 원장실에 앉아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성심원에서 지냈던 시절, 추운 겨울밤에 담요를 나눠 덮었던 기억, 배고플 때 자신의 빵을 나눠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하영아,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라고 말해주던 목소리. 최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 그 아이가 도윤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안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밤사이 폐쇄로 텔레비전이 꺼졌고 복도 몇 곳에 전등도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원인을 파악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윤미는 정기 점검을 하러 각 병실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송말순의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실 문에 붉은색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붉은 펜으로 쓴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기억하나요? 윤미는 황급히 메모지를 떼어내고 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최은영은 서류를 보고 있었고 윤미가 문을 두드리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거 송 어르신 방문에 붙어 있었어요. 윤미는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최은영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인해 봤어요? 그게 어젯밤에 꺼져서 아무것도 안 찍혔어요. 최은영은 메모지를 책상 위에 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이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최은영의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누가 이런 메모를 남긴 걸까요? 혹시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최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요양원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지 사건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요양원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송말수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최은영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처리했지만 밤마다 원장실에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그 메모를 남긴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송말순의 방문에 붙였을까요? 그날 저녁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예보에서는 밤새 비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요양원 창문 너머로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둘러 창문을 닫았고 환자들에게 담요를 더 챙겨주었습니다. 송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움찔했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송말수는 예전부터 비 오는 날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날 밤 아기를 버렸던 그날도 비가 내렸으니까요. 송말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송말수는 비몽사몽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송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밖의 번개만이 잠깐씩 방을 비췄습니다. 엄마, 하영이가 왔어요. 그 목소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송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고 그 순간 송말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침대 옆에 최은영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최은영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송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은영은 천천히 송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송말순 씨, 이 편지 기억하세요? 최은영은 편지를 송말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송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노랗게 발에 있었고 펼쳐진 편지지에는 삐뚤빠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받았어요. 엄마가 보낸 편지라고 생각했죠. 매일 밤 이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엄마가 날 사랑한다고,
언젠가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송말수는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송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 알아요. 최은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 편지는 간호사 윤미의 어머니가 쓴 거더군요. 그때 그분이 고아원에서 일하셨대요.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가짜 편지를 써준 거죠. 당신은 한 번도 편지를 보낸 적이 없었어요. 송말수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남편이 그 사람이 날 때리고 돈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너를 살리려면 그게 최선이었어. 그 사람 핑계대지 마요. 최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날 버렸어요. 추운 겨울밤에 고아원 문 앞에 두고 사라졌잖아요. 난 6살까지 엄마를 기다렸어요. 매일 문 앞에 나가서 오늘은 엄마가 올까 하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송말수는 최은영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혹시 하영이니? 최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양원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송하영이라는 이름은 이미 죽었어요. 그 이름은 당신이 버린 날 함께 사라졌죠. 지금의 난 최은영이에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이름이에요. 송말수는 침대에서 내려와 최은영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은영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최은영은 송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분노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은영은 여전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40년 동안 내가 겪은 고통을 당신은 알기나 해요? 겨울밤에 얼어 죽을 뻔했던 기억, 밥을 못 먹어서 쓰러졌던 날들,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혼자 남겨졌던 명절들. 당신은 그걸 알아요? 송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최은영은 송말순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외로움이 뭔지 알겠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조금은 이해하시겠어요. 최은영은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송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이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송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영아,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최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간호사들이 서 있었고 최은영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최은영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송말순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최은영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서류를 보다가도 송말순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꿈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문 앞에서 울던 6살 아이, 추운 겨울밤 담요 한 장으로 몸을 감싸고 떨던 기억,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던 엄마의 목소리. 최은영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 요양원은 조용했고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왜 자꾸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최은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은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책상 위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고 봉인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은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구겨진 흔적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지의 필체는 떨리고 삐뚤빠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영아, 엄마야. 미안하다. 엄마는 너를 찾으려 했어. 정말이야. 너를 버린 다음 날부터 매일 밤 울었어. 고아원 앞을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 몰라. 하지만 너를 보러 갈 수가 없었어. 너를 다시 데려오면 그 사람이 너를 때릴까봐 무서웠어. 차라리 고아원에서 따뜻한 밥 먹고 학교 다니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엄마는 너를 사랑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40년 전 최은영이 고아원에 들어간 지 한 달 후의 날짜였습니다. 최은영의 손이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진짜야? 엄마가 정말 이 편지를 썼어? 최은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책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원장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출근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최은영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최은영은 눈물을 닦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은영은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숨겨뒀던 입양동의서를 꺼냈습니다. 서류와 편지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아팠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었어. 최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최은영은 복도에서 김도윤을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송말순의 병실에서 나오는 길이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송 어르신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요즘 밥도 잘 안 드시고 말씀도 거의 안 하세요. 최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그 편지 제 책상에 놓은 사람이 도윤 씨예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송 어르신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성심원 이야기를 하셨을 때부터 혹시 원장님이 송 어르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최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성심원 출신이니까. 그때 하영이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항상 울면서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
혹시 원장님이 그 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최은영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은 최은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원장님, 송 어르신도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제가 어르신 이야기 들으면서 느꼈어요. 후회하면서 사셨다는 거요. 미워하셔도 되지만 한 번만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안 될까요? 최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 대신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최은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은영은 원장실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미워했던 건 엄마가 아니라 자신을 버려야 했던 상황이었다는 걸,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리고 엄마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걸, 내가 증오한 건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최은영은 책상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멀리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은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최은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자. 이제 용서하자. 최은영은 옷을 갈아입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엄마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딸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엄마와 마주할 날입니다. 최은영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고 최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최은영은 요양원에 도착해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빠르고 단호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송말순의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최은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똑똑.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은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고 송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송말수는 고개를 돌려 최은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송말순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원장님, 왜? 최은영은 송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송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아. 정말 하영이 맞니? 최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송말순이 40년 전에 썼던 그 편지를. 이 편지 읽었어요. 엄마가 날 찾으려 했다는 것도 매일 밤 울었다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송말순은 편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편지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 보냈어. 넌 엄마를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최은영은 송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40년 동안 매일 밤 왜 날 버렸는지 물었어요. 추운 겨울밤에 왜 날 혼자 두고 갔는지, 왜 찾아오지 않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송말수는 최은영의 손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 최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깨달았어요.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걸, 엄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 그리고 엄마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걸. 송말수는 최은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최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원망, 그리고 사랑. 최은영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젠 엄마를 용서할게요.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할게요. 송말수는 최은영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송말순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최은영은 깜짝 놀라 송말순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엄마. 송말순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최은영은 황급히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간호사 윤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응급 처치 준비해요. 최은영은 즉시 원장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침착하게 송말순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윤미는 응급카트를 가져왔고 다른 간호사들도 달려왔습니다. 최은영은 직접 송말순의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엄마를 지킬게요. 최은영은 송말순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송말순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움직였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영아, 고마워. 돌아와줘서. 최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송말순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세요. 힘 아껴야 해요. 윤미가 주사를 준비했고 최은영은 직접 송말순의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바늘은 정확히 혈관을 찾았습니다. 약물이 들어가자 송말순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올라가고 있어요, 원장님. 윤미의 말에 최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송말순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영은 송말순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송말순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병실을 나갔고 최은영만 남았습니다. 송말순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최은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의사 선생님 다 됐네. 최은영은 송말순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엄마를 살릴게요. 40년 전엔 엄마가 날 살렸잖아요. 고아원에 보내서 밥 먹게 하고 학교 다니게 하고 이젠 내 차례예요. 송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순간 모녀의 눈물이 서로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40년 만에 엄마와 딸은 진정으로 화해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요양원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요양원 곳곳에서는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직원들도 이전보다 밝은 표정으로 일했습니다. 최은영은 더 이상 차갑고 엄격한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꼼꼼하고 철저했지만 이제는 환자들을 대할 때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환자들과 눈이 마주치면 먼저 인사했고 가끔은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직원들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원장님 많이 변하셨네요. 요즘 되게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간호사 윤미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엔 무서워서 말도 못 붙였는데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은영은 원장 업무 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억 돌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가족과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은영은 직접 환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필요하면 가족들에게 연락해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은영은 요양원 강당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은영은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건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억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최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송말순이 휠체어에 앉아 최은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최은영도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결국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미움과 원망 속에서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은영은 단상에서 내려와 송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송말순의 손을 잡고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죠. 저희는 오랜 시간 서로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했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최은영과 송말순을 감동적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송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제 딸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영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줬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훔쳤고 곧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은영은 송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화해하고 싶은 가족이 있다면 오늘 당장 찾아가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사람들은 서로 포옹하고 눈물을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환자들도 있었고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요양원 강당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은영은 송말순을 휠체어에 태우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여전히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석양빛이 꽃잎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벤치에 앉아 송말순 옆에 머물렀습니다. 엄마 예쁘죠? 송말순은 벚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예쁘다. 이렇게 예쁜 걸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 같아. 앞으로 매년 봄이 오면
같이 보기로 해요. 약속이에요. 송말수는 최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영이 이제는 정말 편해 보여서 참 다행이야.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최은영은 송말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두 사람 주위를 감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멀리서 김도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해가 지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는 벚꽃 향기가 가득했고 저 멀리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은영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증오도 복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치유되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 속의 화해였습니다. 최은영은 송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래, 우리 딸. 엄마가 있는 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속에서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봄의 길목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핀 벚꽃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